여러분 안녕, 베지테일 시간이에요. 저는 토마토 밥이고요. 전 어이 레리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들어볼 텐데요. 맞아요. 레리가 왜 신발을 쓰고 있는지가 더 궁금하시다고요? 맞아, 밥. 내가 왜 신발을 쓰고 있지? 먼저 반디 마을에 사는 미나리 친구의 사연부터 소개할게요. 미나리 친구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는군요. 그렇다고 나한테 신발을 씌워? 그게 실은 이유가 있어. 그럼 어서 말해봐. 오늘은 미나리 친구에게 이웃에 관한 두 가지 얘기를 들려줄까 해요. 그 첫 번째 얘기에 레리 네가 머리에 신발을 쓰고 나오거든. 아, 그랬었구나. 난 또. 빨리 시작하자. 발냄새가 정말 고약해. 좋아, 시작합니다. 옛날하고도 먼 옛날, 꽈배기를 닮은 산들이 우뚝 솟아있는 아름다운 고장이 있었는데요. 워낙 산세가 험해서 인적은 아주 드문 편이었죠. 그중에 구름에라도 닿을 듯이 높이 솟아있는 한 산꼭대기에 작은 마을 둘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여긴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뭐냐고요? 계속 들어보시라니까요. 둘 중 서쪽에 위치한 마을은 신발마을로, 이 마을 주민들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부터 머리에 신발을 하나씩 얹고 다니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쪽 마을은 달랐죠. 신발마을 주민들을 콩꼬투리에 붙은 진드기 보듯 하는 이 마을에선 모두들 머리에 냄비를 쓰고 다녔어요. 요즘엔 주전자가 유행이래요. 두 마을은 툭하면 신발이 낫네, 냄비가 낫네 다툼을 벌이며 서로를 향해 냄비나 신발을 던져댔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말이죠. 그렇지만 마을 주민 전부가 심술쟁이의 고약한 싸움꾼은 아니었어요. 그중 몇몇은 시도 쓰고 즐거운 노래도 부르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냈죠. 특히 신발마을의 한 오이는 싸움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오이는 냄비가 포탄처럼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장난감 가재하고만 놀았습니다. 냄비가 날아오거나 말거나 그렇게 가재와 단둘이 지내던 어느 날, 가지야, 우리 산책 가자. 매일 여기서만 노니까 재미없어. 밖으로 나가고 싶어. 둘은 그렇게 했습니다. 신발을 쓴 오이는 장난감 가재와 함께 성 밖으로 나가서 두 마을 사이의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친구도 노래도 없는 곳으로 말이죠. 와, 멋진데. 네. 나오니까 좋다. 가지도 신나나봐. 막 뛰어갔네. 하지만 오이는 누군가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죠. 황량한 골짜기 바위 틈에 심술궂고 못된 악당 셋이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나온 오이를 보고 눈이 번쩍 뜨인 악당 두목은 거만하게 부하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저것 봐라, 재주가 좋은데 두목이 말했죠. 머리에 신발을 쓴 바보 하나가 걸려들었어. 돈도 많아 보여요. 황금도 있을 거예요. 보석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래, 뭐든 간에 일단 빼앗고 보자. 길선을 그냥 보낸 데서의 악당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리곤 곧장 오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먼저 신발을 치고 양말도 벗겨버렸습니다. 그 다음 악당들이 한 짓은 정말이지 끔찍했죠. 오이를 마구 흔들어서 동전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이봐요. 오이가 외쳤죠. 이런 법이 어딨어요. 그건 새 스케치북 살 돈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악당들은 들은 채도 않고 가엾은 오이를 작은 구덩이에 거꾸로 처박은 다음 동전을 가지고 유유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요. 또 보자. 오이 장아찌. 난 그냥 오인데. 한숨이 절로 나왔죠. 아이고, 가버렸나봐. 오이는 그곳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친구들은 멀리 있고 가재도 보이지 않았죠. 들리는 소리라곤 스산한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이봐요, 누구 없어요? 구덩이에 몸통이 꼭 껴버려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그 곤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도 신발마을 읍장님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가엾은 오이는 이제 살았다 싶었죠. 저기요, 오이가 말했습니다. 구덩이에 빠졌는데 꼭 껴버렸어요. 거기 지나가시는 분, 저 좀 도와주세요. 오, 저런. 곁에 신발이 눈에 띄었죠. 우리 신발 마을 주민이 곤경에 처해 있군. 여보게, 자네 비참한 모습을 접하고 보니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네. 헌데 내가 말이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아하,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쉽겠구만. 노래하시게요?
난 바빠 너무나 바빠 할 일이 쌓이고 쌓였다네 바빠 대단히 바빠 구해줄 틈도 없네. 아, 예. 읍장님이 노래를 마치자마자 신발마을에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일 좀 비켜주세요. 의사가 말했어요. 그 장아찌랑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비켜주세요. 나 지금 너무너무 바쁘단 말이에요. 저 장아찌는 나도 지나가다 만났을 뿐이요. 그리고 바쁘기로 치면 나 역시 못지않아요. 읍장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전 그냥 오이예요. 그렇군요. 의사가 말했죠. 근데 제가 예약 없이는 환자 볼 수 없다는 거 아시나요? 지금 기관지염 환자가 잔뜩 밀려 있어요. 그리고 읍장님께 물었습니다. 뭐 읍장님도 저 못지않게 바쁘시지요?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일정에 대해서 얘기하며 누가 더 바쁜지 비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바쁘신 건 잘 아는데요. 거꾸로 박혀 있자니 좀 어지럽거든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바빠 너무나 바빠 할 일이 쌓이고 쌓였다네 바빠 대단히 바빠 구해줄 틈도 없네. 우린 바빠 한없이 바빠 이보다 더 바쁠 수 없다네 바빠 끔찍하게 바빠 구해줄 틈도 없네. 잘 있게. 정말 너무하다 싶었죠. 같은 마을 주민이 곤경에 처해 있는데 그냥 두고 가다니. 아이, 난 몰라. 난 이제 끝이야. 진짜 오이장아찌 되겠다. 한 동네 주민도 그냥 가는데 누가 도와줘? 불쌍해라. 바로 그때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가엾은 오이를 구해줄 리가 나타날 것인가? 그런데 그 아이 머리에는 냄비가 얹혀 있는 거예요. 냄비 마을에서 온 아이가 틀림없었습니다. 신발 마을 주민을 도와줄 리가 없었죠. 냄비 마을 아이는 곧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저게 뭐야? 아이가 외쳤죠. 신발 마을 주민이다. 그 마을에선 우릴 업신여기고 또 신발을 막 던지는 걸. 구덩이에 처박히건 말고 내가 알 바 아니지? 하지만 이런 한적한 데선 구해줄 야채 만나기도 힘들 텐데. 내가 저런 입장이 되면 누구에게든지 도움을 받고 싶겠지? 오이와 신발을 바라보며 잠시 고민하던 아이는 곤경에 처한 오이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죠. 그래, 신발 마을 주민인 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나도 저쪽도 똑같은 야채인 걸 뭐. 아이는 오이를 구덩이에서 빼내고 신발을 씌워준 뒤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절뚝거리는 오이를 부축해서 신발 마을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머나, 의사가 말했죠. 냄비를 썼잖아. 냄비 마을 아이가 틀림없구나. 네가 오이를 구했니? 여기까지 데려왔어? 아니, 할 수가 없네. 왜 우리 마을 주민을 구해줬니? 신발 썼건 냄비를 썼건 누구나 마음은 다 똑같은 법. 야채끼리는 야채만 말죠. 그러니 서로 돕고 사는 게 옳죠. 이웃 사랑 서로 도우며 또 보답하며 모두 이웃 사랑 나누면 행복해요. 어려움에 처한 이를 보면 기꺼이 돕는 게 당연한 일. 착한 일 하고 나면 정말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네. 제가 일으켜드릴게요. 고마워. 이웃 사랑 서로 도우며 또 보답하며 모두 이웃 사랑 나누면 행복해요. 냄비 마을 소녀는 다친 오이를 대신해서 치료비까지 내줬어요. 읍장님은 그걸 보시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죠. 전 이 아이한테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사이가 안 좋던 냄비 마을 어린이도 우리 마을 오이를 기꺼이 돕는데 우린 왜 서로 돕는 걸 몰랐는지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 모두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 뒤부터 두 마을은
서로를 향해 신발이나 냄비를 던지는 대신 예쁜 꽃과 달콤한 사탕을 주고받았답니다. 생각만 해도 흐뭇하죠? 생일 잔치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 또 없니? 글쎄요. 호박도 부를래요. 양파도요. 이젠 더 없어요. 정말로 잊어버린 친구 없어? 네, 없는 것 같은데요. 쓴바기는 안 부르니? 오고 싶어 할 텐데. 아니에요, 쓴바기는 됐어요. 어째서? 걔는요,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하고는 별로 안 친해요. 게다가 말하는 것도 되게 웃겨요. 주니어, 그걸 우습다고 하면 안 되지. 다른 고장에서 살다 와서 사투리 좀 쓰는 걸 가지고. 그건 저도 알아요. 그래도 우습던거려 뭐. 하지만 생각해보렴. 쓴바기네 고향에 가면 우리 말투가 더 우습다고 할지도 몰라. 말투가 어떻건 야채는 다 같아요. 다른 고장에서 온 친구랑 사귀면 배우는 것도 많을걸? 네, 그건 그러네요. 그럼 오늘 밤에 잘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자. 좋지? 네, 아빠. 잘 자라, 주니어. 안녕히 주무세요. 거기 누구예요? 안녕, 난 우주 토마토다. 우릴 좀 도와다오. 내가 꿈이었구나. 근데 우주 헬멧에 붙은 게 뭐예요? 무슨 말이니? 부관, 네? 헬멧을 썼을 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하겠어. 죄송해요. 네 도움이 꼭 필요해. 우리 우주항공모함 사과파이호가 지금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어. 저런. 자세히 좀 얘기해봐요. 정확히 8분 뒤 사과파이호가 거대한 유성과 충돌하게 될 거라고. 그럴 수가. 그럼 사과파이오를 이동시켜 피하면 되잖아요. 바로 그게 문제야. 사과파이호 동력이 완전히 끊겨서 현재 단 1m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꼼짝도 못해. 와,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근데 제가 어떻게... 혹시 너 룰루랄라 유치원에 다닐 때 항공우주공학을 공부하지 않았니? 맞아요. 공부한 적 있어요. 취미는 뭐였는데?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해. 꽃꽂이요. 와, 나랑 똑같네. 꿈을 가질 시간이 없다. 꼬마야, 사과파이호는 네 손에 달렸다. 자, 오이 부관, 축소광선 준비. 준비 완료됐습니다. 헬멧을 잘못 쓴 것 같아요. 이제 곧 사과파이호에 도착한다. 착륙 즉시 우주선 기관사 홍당무가 우주선 상태를 알려줄 테니까 곧장 수리에 들어가도록. 알겠습니다. 선장님 돌아오셨군요. 기관사, 우주선 상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엔진이 돌아가질 않아요. 유성과 우주선이 충돌하기까지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현재 탑승자가 몇 명이나 되죠? 364명. 구명 우주보트는 몇 대나 있어요? 2대. 밥솥아, 유성에 대해서 뭐 알아낸 거 없나요? 마침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초음파 유성 탐지 장치가 알아낸 바에 의하면은 저 유성의 구성 성분은 뭔데? 그게 뭐야? 팝콘입니다. 팝콘으로 된 유성이라고요? 가장 위험한 유성이지. 캐러멜이나 치즈는 정말 아니죠?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사이에 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다가와서 부딪히면 뭐든 별 차이가 없을 거요. 아, 그렇군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다 감자 몰래 돌을 던지다. 저 야채들은 누구예요? 누구? 아, 새로운 대원들인데 만날 먹고 노래하는 게 일이란다. 건너편에 앉아서 껍질을 씻는 우리 감자 콧등을 간지러 주어라. 혹시 모르니까 얘기 좀 해볼래요. 뭐? 저 대원들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말해봤자 시간 낭비다. 매일 먹고 노래하는 게 하는 일 전부라니까.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둘 다 좀 이상해. 그렇군요. 건너편에 앉아서 껍질을 씻는 우리 감자 콧등을 간지러 주어라. 안녕, 전 주니어예요. 난 조롱박이고 난 수세미. 우린 신참이란다. 그래요? 근데 왜 노래를 부르세요? 넌 왜 안 하는데? 좀 우습잖아요. 이상하기도 하고요. 글쎄 조금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너도 같이 부르다 보면 좋아하게 될걸. 그럴 것도 같네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드세요? 배가 고프니까. 우린 체질이 원래 그래. 어떨 땐 버스를 통째로 삼키고 싶다니까. 맞아, 난 우주선도 한 입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셔.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건 말이지 바로 유성이야. 유성이야. 난 우주에 있는 기관사님, 우주선 다 먹고 싶어. 아까 우주 구명부트가 몇 대 있다고 하셨죠? 한 입에 먹게. 2대. 조롱박 대원님, 아까 유성을 먹고 싶다고 한 말 진심이세요? 그렇긴 한데 우리 사과파이어를 구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럴 수 있다면 좋지. 출동 준비! 뭐야 곧 점심시간인데. 아이. 재밌다. 꼭 소풍이라도 가는 것 같다. 2분밖에 안 남았어. 잘 돼야 될 텐데. 따따따 우주선 날아라 날아라 멀리 멀리 날아라. 유성에 빵이 많았으면. 아유 빵만 갖고 되겠냐. 난 유성을 통째 삼켜버리고 싶어. 저거 꼭 별똥별같이 생겼다. 별사탕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니야 별사탕은 건빵이 들었잖아. 맞아. 잠깐만 저게 뭐지? 팝콘 아니야? 먹어 치우자. 정말 이 방법이 성공할까? 물론이죠. 저 둘이라면 꼭 해낼 거예요. 남은 시간은 앞으로 10초. 조롱박, 수세미, 너희들만 믿는다. 5, 4, 3, 2, 1. 충돌! 점심은 못 먹겠어요. 아 배불러. 실례. 어서 안으로 들어오도록. 너희가 우리를 구했다. 아 뭐 별것도 아닌데. 그게 아니야. 겨우 2분 동안 둘이서 14,000톤짜리 팝콘 유성을 몽땅 먹어치워서 364명의 생명을 구했는데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야 지금. 듣고 보니 별게 아닌 건 아니네요. 난 자네들이 먹고 노래만 부른다고 이상하다면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 엄청난 먹성 덕분에 우리가 목숨을 건졌으니. 이것 좀 보세요. 배가 고파서 탁자를 좀 뜯어먹다가 밑을 보니까 플러그가 빠져버렸는데 이거. 아니 저기. 이거 우주선 전원 플러그 맞죠? 어서 끼워봐요. 이렇게 훌륭한 동료들을 몰라보다니 난 정말 바보야. 그 말을 들으니까 노래가 생각나네요. 음악 주세요.
색다른 옷 입은 친구 봤을 때 치아 교정기 낀 친구, 주근깨 친구, 우습다, 튄다 놀린 적 없나요? 참고로 내 별명은 먹보음치 수세미. 생김새나 말이나 고향은 달라도 알고 보면 마음속은 모두 다 같죠. 마음을 터놓고 함께 친구가 되면 서로에게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친구합시다. 친구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며 서로 믿고 도와주는 친구. 네, 우린 모두 다르죠. 겉모습은 누구나 다 달라요. 하지만 속을 알고 보면 비슷한 점이 정말 많죠. 그래요. 알고 보면 생각하고 느끼는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놀리지 말고 친구로 지내요. 친구합시다. 라라라. 친구합시다. 라라라. 생긴 모습 다 달라도 마음 열면 다정한 친구. 친구합시다. 라라라. 친구합시다. 라라라. 서로 다르면 좀 어때? 마음 열고 우린 친구래요. 아빠 빨리 와보세요. 왜 그러니? 무슨 일이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생일 잔치에 쓴박이도 초대하기로 결심했어요. 정말 잘 생각했다. 근데 왜 마음을 바꿨지? 서로 다른 게 좋을 수도 있더라고요. 혹시 제 생일 잔치에 팝콘 유성 같은 게 떨어지면 쓴박이가 먹어서 없애줄지도 모르잖아요. 또 괴물 달팽이가 나타나서 끈끈한 점액을 뿌려대면 엑스레이 광선을 발사해서 물리칠지도 모르고요. 글쎄, 그건 좀 무리일 것 같은데. 하지만 쓴박이네 고향 얘기나 그곳에서 즐겨 먹는 음식 얘기를 해줄 순 있겠지. 거기 풍습 얘기도 해주고.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보니 우리 아들 참 기특하구나. 자, 이제 그만 자야지. 사랑한다 우리 아들. 저도 사랑해요, 아빠. 잘 자. 아빠도요. 왜요? 또 무슨 일이에요? 부관이 우주선 밖으로 지도를 떨어뜨려서 길을 물어보러 왔어. 미안. 있잖아. 고속도로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좀 가르쳐 줄래? 거기서부터는 길을 알거든. 밖으로 나가셔서 음료수 가게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 고맙다. 제가 음료수 가게 왼쪽이라고 했잖아요. 자네가 언제?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음료수 가게 오른쪽이라고 했어. 제가 왜 그랬죠?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목마른데 음료수 마시고 가면 안 돼요? 안 돼. 고속도로 통행료 내야 돼. 여러분 잘 보셨죠? 그럼 오늘의 교훈을 알아볼까요? 오늘도 우리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 방금 자, 말했듯이 이제 오늘 함께 들은 이야기 속에 어떤 교훈 숨었나 볼까요? 자, 신발마을과 냄비마을 이야기를 통해선 어려울 때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사랑이란 걸 배웠죠? 유성 이야기에선 누구나 마음을 열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고요. 맞아요. 피부색이나 고향 따윈 전혀 상관없어요. 서로 배울 게 많거든요. 그럼 오늘의 교훈을 알아볼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이야, 이거 마음에 와닿는 말이네요. 나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듯이 이웃도 그렇게 대하라는 뜻이지요. 아이고, 시간 좀 봐. 자, 이만 마쳐야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배운 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전 토마토 밥이고요. 전 오이레리예요. 베지테일 시작하겠습니다. 실은 레리하고 제가 나눔에 대한 질문이 담긴 편지를 여러 통 받았거든요. 예, 맞아요. 나눔이란 무엇인가요? 왜 나눠야 하나요? 나눔 기업 빼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아무튼 궁금한 것도 많다니까요. 그래요. 뭐 어쨌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여러분께 나눔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자, 그럼 잠깐 밥. 아치 무슨 일이야? 우리 지금 방송 중이라고. 그래서 왔어.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욕심쟁이 오이대왕 이야기편에서 짐이랑 제리한테 진행을 맡겼지? 그렇긴 한데 그땐 완전히 실패했어. 그런 것 같더라고. 그 친구들이 좀 그렇잖아. 근데 내가 보기엔 요즘 베지테일이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약간 뒤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응? 그래서 진행을 나한테 맡겨줘. 괜찮겠지? 자신이 있다니까. 한번 시켜보지 뭐. 알았어. 하지만 뭐든 문제가 생기면 우리한테 알려줘야 돼. 알겠지? 아하, 걱정 붙들어 매라고. 깜짝 놀라게 해줄게. 얘들아, 성공이야. 얼른 무대 세트 들여와. 하하, 여러분 마음에도 쏙 드실 거예요. 벽난로, 벽난로, 의자, 의자, 의상, 의상, 조명. 조명. 자, 주문한 대로 준비했어. 완벽하게. 그래, 정말 좋은데. 자, 여러분, 야채극장 베지테일과 함께하는 수준 높은 문화의 향연에 이렇게 와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작가인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입니다. 클로드, 책 안 가져왔어? 그게 말이지. 햄릿이란 책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그래서 햄릿이랑 비슷한 걸 가지고 왔어. 그래, 정말 비슷해. 오믈렛? 제목이 참 군침 돌게 하는 것 같지? 뭐? 그게 무슨... 아치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럼 물론이지.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과 제목이 비슷한 오믈렛입니다. 요리사님, 갈팡질팡 오믈렛 왕자님께서 계란을 요리해서 가지고 오시랍니다. 계란 부침을 만들어 오시랍니다. 이 계란들이 우리 왕국에 남은 마지막 계란이라는 걸 갈팡질팡 오믈렛 왕자님도 알고 계신가? 물러나시죠.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이 계란을 혼자 드실 생각을 하신단 말인가? 예? 그건 아마 계란을 드시면서 생각하실걸요. 어쨌든 요리를 하러 가세. 아야, 아우. 슬프도다. 이를 어쩐단 말인가. 이 나라 닭들이 낳은 계란은 도대체 어디 갔단 말인가.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도 왕자인 내가 도울 방법이 없구나. 이 나라가 정녕 어찌 되려고 이러는가.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갈팡질팡 오믈렛 왕자님, 계란 무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계란입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어쨌든 맛있게 먹을게. 아니 오피리아, 웬일이시여? 아니 오피리아, 웬일이시여? 나 오피리아 안 한다니까. 어색해서 못하겠어.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해. 셰익스피어 시대 연극에선 여자 역도 다 남자가 했어. 나중에 확인해서 아니기만 해봐라. 오믈렛 왕자님, 소녀 오피리아옵니다. 그래요. 오피리아, 무슨 일로 왔는지 말해보시오. 무슨 일이 있어, 사랑하는 오피리아? 왕자님, 소녀 왕자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오믈렛 왕자님은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이제 이 나라엔 계란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왕자님은 매일 혼자 계란 부침을 드시고 계십니다. 계란 부침 하는데 계란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 도대체 아십니까? 예? 계란 부침이 다 식잖아. 말 좀 빨리빨리 해. 갈팡질팡 오믈렛 왕자님, 소녀 간절히 빌고 또 비옵니다. 제발 이 나라 백성들하고 왕자님 계란을 나눠 드시도록 하십시오. 계란을 나눠 먹으라고?
아니, 내 계란을 나눠주면 금방 하나도 안 남을 텐데 어찌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오펠리아? 말이 안 통하는군. 아끼는 걸수록 나누면 복을 받게 된다는 걸 모르시는군요. 그럼 이만. 이제 이거 벗어도 되는 거지? 혼자 먹느냐, 나눠 먹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까운 내 계란말이를 백성들과 나눠 먹고 복을 받느냐, 백성들이야 굶어 죽든 말든 나 혼자 몰래 다 먹느냐, 나눠 먹느냐, 몰래 혼자 먹느냐. 꼬마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냐? 그냥 게임 좀 하고 있는데요. 너 언제까지 그 게임을 하고 있을 거냐? 혼자서? 글쎄요. 왕자님, 저랑 같이 게임하지 않으실래요? 그래, 좋다. 그 말을 기다렸다. 그럼 제 배들이 어느 쪽으로 갈지 알아맞혀 보세요. 알았다. 바다 쪽으로? 아닌데요? 아이, 틀렸네. 근데 그건 뭐예요? 이건 계란 부침이라는 거다. 마지막 남은 내 계란으로 만든 거지. 우와,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한 입만 먹어보면 안 돼요? 그게 그래, 한 입만 먹어봐. 와! 왜요? 지금 내가 너랑 내 계란 부침을 나눠 먹은 거 맞지? 그러신 것 같은데요? 나눠 먹는 것도 기분이 그리 나쁘지 않은걸? 아니, 오히려 기분이 아주 좋은데. 맞아요, 오믈렛 왕자님. 뭐든 남하고 나눠 먹고 나눠 쓰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는 법이에요. 왕자님 부르셨습니까? 아직 나가면 안 돼. 실수. 시종. 왕자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백성들을 모두 불러들여라. 내가 중요한 발표를 할 게 있다. 알겠습니다. 모두들 잘 들어라. 난 내 계란을 너희들 모두하고 나눠 먹기로 결심했다. 난 나누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왕자님, 모두 나눠 먹을 만큼 계란이 없습니다. 근데 계란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너 몰라? 암탉 배에서 나오는 거잖아. 하얗고 둥근 거. 왜? 우린 이게 탁구공인 줄 알았는데. 이런 거라면 많아. 모든 백성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계란 부침을 하라.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계란 부침 이름을 몹시 좋은 우리 오믈렛 왕자님 이름을 따서 지으면 어떨까요? 이제부터 널 오믈렛이라 부르겠노라. 왕자님, 식빵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빵집에 가서 알아봐. 무슨 얘긴지 알겠니?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때요? 참 재미있지요? 아치, 잘 되고 있어? 물론이지. 걱정 마. 가장 좋은 것은 아껴뒀다가 귀한 손님께만 내놓는 법이죠. 오래전부터 야채 문화계에 떠도는 풍문이 있었는데 위대한 뮤지컬 작곡가 강낭콩 오형제가 죽기 직전에 만든 뮤지컬 작품 하나가 원본이 분실돼서 영영 묻혀버렸다는 것이었죠. 근데 저의 절친한 친구 필립과 클로드가 각고의 노력 끝에 그 뮤지컬을 찾아냈다지 뭡니까? 친구들, 아하, 이게 원본입니다. 원반이요. 위대한 작곡가 강낭콩 오형제 최후의 뮤지컬. 맞아요. 아주 좋아요. 어디 이리 줘봐요. 자, 보세요. 강낭콩 오형제 작사 작곡, 제목은 착한 바이킹 라일. 뮤지컬 입체 그림책. 자, 그럼 역사적인 공연을 시작해 볼까요? 옛날 어느 바닷가에 바이킹들이 오순도순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있었답니다. 안녕하세요. 별일 없죠? 좋아요. 근데 되게 남편은요? 나도 몰라요. 뻔하잖아요. 우리 남편도 안 보여요. 또 나갔군요.
우리 엄마 말씀 따라 평범한데 시집 갈걸. 우락부락한 싸움꾼 바이킹 만났네. 내 팔자야. 남편은 바이킹. 천하무적 바다의 무법자. 다 바이킹. 가는 곳마다 약탈의 노략질. 다 바이킹. 화끈하고 배짱 두둑한 나 바이킹 안의 마음은 자나깨나 남편 걱정 제발 무사히만 돌아와요. 내 사랑 바이킹. 아, 저기 돌아오네요. 이번엔 뭘 가져왔을까요? 대장님, 부인이 나와 계시네요. 그래. 자네 한 사람도 있는데 헤럴드. 아무튼 우리 인기는 식을 줄은 모른다니까요. 그야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누구냐고? 우린 바이킹. 천하무적 바다의 무법자. 우린 바이킹. 가는 곳마다 약탈의 노략질. 우린 바이킹. 화끈하고 배짱 두둑한 바이킹. 금은보 화수북수북. 벗어겠다 멋진 갑옷. 고가 명품 텔레비전. 우리 있는 바이킹. 요호! 우린 바이킹. 천하무적 바다의 무법자. 우린 바이킹. 가는 곳마다 약탈의 노략질. 우린 바이킹. 화끈하고 배짱 두둑한 너 금은 보아 수북수북. 바이킹 안의 마음은 보석의장 멋진 갑옷. 자나깨나 남편 걱정 고가 명품 텔레비전.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네. 내 사랑 바이킹. 남편은 바이킹. 우리는 바이킹. 이것이 바이킹의 삶이었습니다.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았죠. 그게 뭐냐 하면 남의 것을 빼앗는 걸 말하는데 도둑질이나 같아요. 헌데 바이킹의 배가 어찌나 날쌔고 빠른지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모든 바이킹이 다 나쁜 짓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중엔 별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라일이었죠. 안녕, 라일. 안녕하세요. 이번 약탈엔 왜 또 빠졌나? 죄송해요. 물 좀 만드느라고요. 라일은 약탈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공예품을 만들었죠. 정확히 말하자면 냄비집게요. 봉지에 든 게 뭐니? 냄비집게예요. 하나 드릴까요? 지난주에 줬잖니. 어쨌든 고맙다. 이건 네 몫이다, 라일. 같이 가진 않았지만 인정상 주는 거야. 고맙습니다. 라일은 바이킹 중에서도 아주 별난 축에 속했죠. 매번 바이킹들이 약탈에서 돌아와 전리품을 나눠주면 라일은 그 전리품과 그동안 만든 냄비 집게를 가지고 혼자서 배를 띄워 바다로 나갔습니다. 수벤 형 안녕. 오토 형 안녕. 라일의 이런 행동에 다른 바이킹들이 의문을 품은 건 당연했죠.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라일 하는 짓은 바이킹답지 않아.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목표는 하나.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갚는다. 아무래도 저 꼬마한테 우리가 모르는 꿍꿍이 속에 있는 게 분명해. 떠날 땐 가득한 배가 돌아올 때면 텅 비어. 왜 이유가 뭘까? 예, 라일이 혼자 무슨 짓을 하는지 도통 알 길이 없었죠. 그래서 호기심 많은 스벤과 오토라는 친구 둘이서 몰래 뒤를 밟아 라일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들 가세요. 곧 갈게요. 아, 스벤, 꼭 노래로 안 해도 돼. 이건 뮤지컬이잖아. 아, 그래, 그건 아는데 뮤지컬이라고 해서 모든 대사를 노래로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말로 해도 돼. 알았어. 둘은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살금살금 라일을 따라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오토, 너무 가까워. 이러다 들키겠어. 아니야 스벤, 이 아니야, 정도는 너무 멀어지고 있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다 놓치겠어. 나도 좀 더 애쓰고 가까이. 있어. 아니야, 너무 가까워. 아니야, 안 돼. 제발 좀 조용히 좀 해라. 응? 근데 라일이 어젯밤 바이킹들이 약탈했던 바로 그 스톤을 향해 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뭐야? 뭐 하는 거지? 나도 좀 볼게. 잠깐만. 아이, 좀 줘봐. 좀 가만히 보자. 있어. 좀 보자니까. 놔, 좀 보자고. 어우, 저거 대장 건데. 정말 죄송해요. 우리 동네 야채들 노략질 부디만 보세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다 돌려주고 싶지만 우리 동네 야채들 무서워. 대신 제 몫을 가져왔답니다. 냄비 집게는 작은 선물. 중요한 건 마음이라오. 착한 바이킹 친구. 라일이에요. 알았네. 라일 착한 친구. 어젠 끔찍했지만 그대의 따뜻한 맘과 정성 큰 위로가 되는구려. 얘들아, 고마워요. 착한 마음 기억할게요. 언젠가는 보답할 날 있을 거예요. 스벤과 오토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저게 뭔 짓이래? 그들은 마을로 돌아가 라일을 기다렸습니다. 잠깐만, 개서지 못할까? 우린 다 봤다. 대체 무슨 짓이냐? 우리의 목표는 약탈과 노략질, 빼앗은 걸 다시 돌려주는 법 없어. 냄비치킨 또 뭐냐고? 돈, 명예, 금은, 보화, 명품, TV, 무슨 소용. 나눔 속에 행복 함께 있죠. 뚜르릅 뚜뚜르릅 뚜뚜르릅 뚜뚜르릅. 나누는 손길 속에 오가는 따스한 마음, 참 행복 나눔 속에 있죠. 뚜르릅 뚜뚜르릅 뚜뚜르릅 뚜뚜. 예! 스벤과 오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이었죠. 정말 가진 것을 다른 이와 함께 나누면 더 행복해지는 것일까? 그러고 보니 아무리 명품 텔레비전이라도 혼자서 보는 건 재미가 없는 게 사실이었죠. 라일을 이해할 것도 같았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대장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대장이 라일을 가만둘 리가 없었죠. 대장이 알게 되면 입장이 곤란해질 텐데. 그냥 말로 해. 알았어. 대장한테 들키면 알지? 그럼 대장이 모르게 하면 되잖아.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자고. 고마워요, 형들. 그래서 세 친구는 입을 꾹 다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았죠. 며칠 지나지 않아 바이킹들이 다시 스톤을 약탈하러 가게 됐는데요. 예, 바로 그 스톤이요. 오토가 뭔가를 본 거예요. 야단났다. 왜 그래? 라일이 저기 있어. 지금 스톤에 가 있다고. 대장이 보는 날엔 큰일 날 게 분명했죠. 어떡하지? 못 보게 막아야지.
대장님 저기 알록달록 큰 물고기 정말 희한하네요. 대장님 저기 일 봐요. 여기에도 저기에도 이상한 물고기 두성이. 어디 난 안 보이는데. 대장님 바로 여기 바닷속을 좀 보세요. 엄청나게 예쁜 물고기. 대장님 저 물고기 대장님을 보더니만 살짝 윙크하네요. 왜? 어떤 난 안 보이는데? 라이를 못 보게 하려고 꾸며낸 거야. 좀 도와줘. 대장님 저기 잠옷 입은 바다거북 등딱지에 모자 썼네요. 대장님 잘 보세요. 문어하고 오징어가 바다에서 축구하네요. 대장님 대장 돌고래가 춤을 추네요. 대장님 인어예요? 아마예요. 악어예요? 제발 저기 좀 봐주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디? 저기요. 잠깐만, 저거 라일 아니야? 수도사한테 뭔가 주고 가는 것 같은데. 뭘 줬어요? 저건 내 미집게다. 우리가 라일 몫으로 줬던 돈 주머니하고. 뭐야? 저건 바이킹 수칙에 어긋나는 짓이잖아. 말도 안 되는 짓이고 말고. 내 당장 저 꼬마를 잡아서 홍구멍을 내주고 말 테다. 이게 무슨 짓이냐? 저는요. 뺏은 걸 돌려줘. 그게 폭풍 같은 나의 분노 도저히 참을 길 없어라. 저 대장님, 폭풍우가 예상보다 훨씬 심한 것 같아요.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이 꼬마의 노를 던져버린 다음 배를 돌려도 늦지 않아. 너도 봤지? 저기요 대장님, 헤럴드 말이 맞아요. 어서 여길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다 됐다. 빼앗은 걸 돌려주는 자는 라일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일이 위험하다. 라일 구해야 돼. 어서 구명대를 가져와라. 여기 있어요. 라일 조금만 참게. 자, 우리가 구해주면 돼. 내가 뭘 던진 거야? 이런 낭패가 다시 던지네. 얘들아, 당겨라. 대장님, 수도사들이 라일을 구했어요. 왜? 오. 우리도 가진 걸 나눠줬더라면 누군가가 우리를 구해줬을 텐데. 여러분 고마워요. 언젠간 은혜 갚을 날 있을 거랬죠? 근데 우리 동네 야채들은요? 저들은 못되게 굴었는걸. 그래도 곤경에 처한 야채는 구해줘야 되잖아요. 저대로 죽게 둘 순 없어요. 그 말이 맞아. 자, 얘들아, 너희들도 들었지? 좋아, 모두 힘을 합쳐서 바이킹을 구하자. 그 전에 돈 좀 치워두면 안 될까? 알았네. 그리하여 수도사들은 라일뿐 아니라 다른 바이킹들까지 모두 구해줬습니다. 그게 다 라일이 자기 몫을 나눠주고 수도사들과 친구가 된 덕분이었죠. 고마워요 우리 목숨 구해주는 애. 앞으로는 나누는 삶 살아갈게요. 돈, 명예, 금은, 보화, 명품, TV 무슨 소용. 나눔 속에 행복 함께 있죠. 뚜루름 뚠뚠 뚜루름 뚠뚠 뚜루름 뚠뚠 뚜루름. 함께 나눈 손길 속에 오가는 따스한 마음 참 행복 나눔 속에 있죠. 이거 박수 치고 싶은데 손이 없네 이거. 이제 바이킹 노래 관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단지 노래만 좀 바꾸면 어떨까? 우리 바이킹
소나무죠. 바다의 파수꾼. 우린 바이킹. 언제든지 나누고 베풀고. 우린 바이킹. 인정 많고 사랑 많지는 우리는 멋진 바이킹. 나눔 속에 행복 찾는 착하고 용감한 해적. 유쾌한 바이킹. 우린 바이킹. 바다의 파수꾼. 근데 나 화장실 무지 급해. 스벤, 이제 노래 안 해도 되거든. 아, 맞다. 자, 이상입니다. 위대한 뮤지컬의 대가 강낭콩 꼬투리 15형제가 만든 뭐? 이게 대체 뭐야? 그 강낭콩 오용제가 아니잖아. 그럼 이 뮤지컬도 강낭콩 오용제 게 아니란 말이야? 응? 재밌던데 뭐? 이 완두콩들을 믿은 내가 잘못이지. 너희들 거기서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 감히 날 속여. 너무해 거기서. 자, 여러분, 그럼 컴비와 함께 오늘의 교훈 오늘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우리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죠.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잠깐 저러다 말겠지. 자, 이제 오늘 함께 들은 이야기 속에 어떤 교훈 숨었나 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뮤지컬 형식을 빌려서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떠세요? 맞아요. 오늘은 거친 바다 사나이 바이킹들이 라일 덕분에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면 친구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맞아, 레리. 자, 그럼 오늘의 교훈이 뭔지 함께 보기로 해요. 함께 나누는 삶은 나누지 않는 삶보다 풍요롭다. 그래요. 우리 친구 라일도 자기 몫을 아낌없이 나눠준 덕분에 많은 친구들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는 삶이 훨씬 낫죠? 맞아요. 욕심쟁이는 외롭거든요. 자, 그만 마칠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라일처럼 친구들과 뭐든지 나누는 어린이가 되길 바래요. 안녕. 밥 어쩌지? 저 비리 아줌마, 얼른 방송 좀 끝내주세요.